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교육을 맡게 된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CDM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CDM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교육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인트로 소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된 내용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 CDM, 오모 CDM의 배경과 현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과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CDM을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그 보케블러리에 대한 내용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DM에 대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보면 이제 CDM에 대한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CDM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을 이해를 하시려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트럭처에 들어가는 샘플 데이터를 예제를 들어드리면서 퀵하게 짚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ODC라는 그 저희 단체죠. 그 워싱턴에서 시작된 그 단체의 오픈소스 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CDM 연구를 하시거나 공부를 스터디를 하시면서 기술 지원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하고 국내에 어떻게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표로 하고 실제로 이제 포럼이라든지 ODC ORG 그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다 들어가 보셨겠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산자부 산업자원부 분산형 바이오 헬스 통합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는 것을 2018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변환을 했고 지금 드디어 이제 3차 년도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적된 개수로는 27개 기관 저희 에비든에서 변환한 기간은 27개가 되고요. 그 중에서 변환 완료된 기간은 19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개 기관이 열심히 변환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자체적으로 변환한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 현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앞서 박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에 14기관이 피더넷에 연동돼서 실제로 쉐어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CDM에 대한 관심이 가지신 분들이 이제 모이셨을 텐데요. 그 CDM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웜업 CDM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ODC라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키워드는 오픈소스 솔루션을 만드는 그래서 모든 그 소스들이나 연구한 패키지들이 실제로 이 밑에 URL로 되어 있는 ODC ORG라는 사이트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국제 연구와 그 다음에 헬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그 기간 이제 ODC를 따르는 이제 하나의 오목이라는 파트너십의 단체가 만들어낸 CD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신 분 다 들어가 보셨나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나 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스탠다드 부분이 이제 CDM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케블러리에 대한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실제로 CDM에 대한 설명하고 아테나 사이트로 연결되는 그런 표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툴은 아까 말씀드린 오픈소스 툴들, 아킬레스, 아틀라스 이런 패키지들이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오픈소스 툴을 보고 싶다면 여기에 이제 가셔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메뉴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오디시 바이브 한글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링크가 돼서 구매를 직접 하실 수 있고, 잉글리시 버전에 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서치하셔가지고 보고자 하는 그 CDM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수 있는 뭐 파퓰레이션 레벨 에스티메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퀄리티 뭐 이런 내용들을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소스들 중요한 거는 작년에 19년도에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심포지엄에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이벤트, 그 다음에 머티리얼 이런 자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있을 이벤트들도 여기서 참고를 해보시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디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첫 번째로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오모 CDM의 글로벌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드리면 계속적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오디시 자료를 참고를 해보면 월컴 그 자료에 보면 256개 컬러벌레이터가 한데 전에는 그러니까 220개, 그래서 36개가 더 증가를 했고요. 컨트리도 보면 원래 21개에서 6개 정도 추가로 합류했고 계속적으로 이게 증가하는 추세고 국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제가 봤을 땐 CDM이 이렇게 핫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이렇다고 하면 국내 현황을 보시면 올해 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19개 기관, 뭐 8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기관들은 다음과 같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중복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환자 수를 보면 2,900만 정도의 회원들이 CDM으로 변환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에비드넷에 집계된 결과고요. 그 외에 이제 변환된 기간까지 합하면 25개 기간으로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300만 환자 수를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너무너무 활성화돼서 잘 사용되고 있다는 걸 이걸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CDM 스트럭처인데요. 이 장표에서 중요한 거는 CDM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클리니컬 데이터 그룹핑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 체계에 사용되는 스트럭처들이 이렇게 양 끝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펄스는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환자에 대한 아이덴티티, 환자에 대한 정보가 모든 테이블에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옵저베이션 관찰 기간에 대한 부분, 사망 정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환자 아이디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환자가 관찰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비지트 어커런스 같은 경우 방문 이력에 대한 입원하거나 외래로 방문했을 때 그 환자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이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케어 사이트와 프로바이더도 다 모든 테이블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 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스트럭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M이 다 구축이 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보케블러리에 있는 컨셉 아이디 테이블이나 보케블리 도메인 이런 것들을 매핑을 해서 저희가 CDM을 변환을 하잖아요. 변환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틀라스 연구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파생되는 테이블들이 이제 코어트 테이블이나 코어트 디피니션 이런 테이블들의 데이터가 적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믹한 테이블들과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시스템 테이블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리니컬 데이터 CDM 테이블들과 보케블러 테이블들을 좀 중요하게 각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표준 용어, 보케블러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장표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테이블만 표준화해서 딱 그 디파인을 한 게 아니라 그 속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들도 표준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의 표준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런 지금 CDM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간단하게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피메일, 메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코드화 시켜서 8507이면 메일이고 853이면 피메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언어적으로는 트랜슬레이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약도 그렇고 상병도 그렇고 그와 같은 코드 값을 가지면 우리가 의미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의 공통어처럼 CDM이 이런 데이터의 표준화를 사용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마련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 예제로 많이 사용되는 상병이 있어요. 아트리얼 피브리레이션이라는 이제 이거는 심방세동이라는 진단명인데요. 이 상병은 지금 옹목에서 사용하는 표준 용어 체계는 스노우매드입니다. 그래서 스노우매드에서 사용하는 실제로 코드는 49로 시작하는 코드를 사용하지만 그 옹목 그 오디시에서 부여한 컨셉 아이디는 313217이라는 공통적인 모든 병원들이 이 컨셉 아이디로 트랜슬레이트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옹목에서 사용하는 용어 체계는 스노우매드지만 ICD-9CM이라는 용어 체계에서는 컨셉 아이디를 별도로 다른 코드로 부여를 받아요. 이건 뒤에 이제 보케블러에서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건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원래 용어 체계도 따르면서 각각의 컨셉 아이디를 가지는데 옹목 그 오디시에서 사용하는 컨셉 아이디는 스노우매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용어 아까 전에 그 구성되는 컨셉, 보케블러리, 도메인, 뭐 그런 테이블들이 이렇게 그냥 박스로 있었잖아요. 이게 IT 용어로는 ERD인데요. 중심에 이제 컨셉 테이블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뭐 컨디션에 해당되는 도메인이다, 스노우매드다, 보케블러리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관계, 릴레이션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들을 실제로 이 아테네 사이트에서 그걸 셀렉트해서 조회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 놓은 건데요. 원하시는 걸 여기다 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로 잡았던 심방세도 아트리얼 피브리레이션을 치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이 아테네 사이트에서 심방세동에 대한 그 컨셉 아이디를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보케블러리가 스노우매드구나. 그리고 스노우매드의 코드는 49로 시작되는 그 코드 값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매드의 분류 체계는 클리니컬 파인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테이블 구조에 있는 것들을 조회를 해서 여기다 뿌려주는 거고요. 지금 아트리얼 피브리레이션만 조회한 걸로만은 5,200만 건이 지금 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바디 본문 부분에서는 그 내용들이 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ICD-9CM이라고 했던 용어 체계도 여기 보여지죠. 컨셉 아이디 다르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에 나는 상병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상병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5,000건에서 이제 1,000건으로 이제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야 지금 오모 CDM 표준이니까 이거를 스탠다드만 볼래. 그러면 1,000건에서 500건으로 이제 축소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클래스를 디파인 한다거나 용어 체계가 이제 스노우매드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표준으로 하니까 스노우매드가 지금 디스플레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 컨셉 네임으로 쳐서 검색을 했지만 아이디로도 검색이 돼요. 내가 아까 전에 뭘 알았죠? 성별에 8502였나요? 남자가?
예를 들면 아닌가 보다. 안 외워졌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 값을 쳐주게 되면 남성인지 피메일인지 메일인지 이런 값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메저먼트 타입도 알고 싶은데 그럼 거기서 메저먼트 타입하면 메저먼트 타입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론에 왔네요. CDM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유념해야 될 이 키워드예요. 위에 한 4개 정도가 키워드고 나머지는 이제 들러리인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스트럭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션트 센트릭하다는 얘기가 있죠. 모든 테이블에 환자의 아이디가 저장이 된다는 뜻이고 사실 그렇게 저희가 접근을 해서 연구할 때도 환자 중심으로 코호트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션트 센트릭이 CDM의 아주 주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보케브러리 데이터 그 CDM은 같이 다녀요, 같이. 그래서 데이터의 의미와는 이제 보케블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 내가 상병이라는 테이블에 어떤 정보가 저장이 돼야 된다. 약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이런 정보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의 중심으로 오리엔티드 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크게 아까 전에 상병을 말씀드렸지만 약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치도 있을 거고 검사 값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도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들 클리니컬 데이터라고 했던 부분이 도메인인데 도메인 중심으로 CDM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소스를 관리한다는 의미인데 뭐 스노우메드도 있고 알렉스놈도 있고 실제로 아테네 사이트에서 용어 개수 체계를 보면 제가 최근에 본 걸로는 한 95개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웜업에 쓰는 표준된 용어 체계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런 여러 다양한 그런 용어 체계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해요. 뭐 업데 신약이 개발되면 신규 코드도 나올 것이고 뭐 그렇죠. 추가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다음으로 가면 이제 테이블마다 어떤 데이터 샘플이 들어가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디폴트로 들어가는 데이터 값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특징하고 좀 얼라인이 맞는데 페이션트 센트릭에 해당되는 것은 페이션트 아이디가 테이블에 그 스트럭처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뭐 시퀀스 같은 아이덴티티 1, 2, 3, 4 뭐 이런 유니크한 아이디 값들이 페이션트 아이디로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그러니까 컨디션 어커런스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그 페이션트도 넘버링 하는 것처럼 도메인도 넘버링을 해요. 그래서 상병 테이블에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뭐 100만 건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니크하게 사용되는 아이디가 발급이 되는데 도메인 오리엔티드 된 속성의 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컨셉 아이디가 당연히 매핑이 되니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트리얼 피브리레이션이 아까 심방세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컨셉 아이디가 매핑된 정보가 들어가고요. 소스 밸류에는 내가 이제 지금 여기에 예시를 든 거는 ICD 9CM 용어 체계에 그 코드 값이 들어갔는데 스노우메드 값이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사구로 시작되는 그 소스 밸류가 들어가겠죠. 소스 밸류는 사구로 시작되는 거지만 실제로 온몸에서 발급한 아이디는 313217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보면 네 가지가 기본으로 모든 테이블에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컨셉 아이디는 뭐냐면 이게 EHR에서 비롯된 거다. 입원된 그 입원 정보에 대한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다. 이런 것들이 각 도메인마다 하나씩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국내는 솔직히 말해서 그 소스 밸류에 대한 컨셉 아이디가 다 매핑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시작된 거라서 미국에
미국에서 이제 워싱턴에서 만들어진 ICD, 뭐 스노메드, RX 스노메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에서는 소스 컨셉 아이디도 매핑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국내 변환된 사실 병원 데이터는 그 소스 컨셉 아이디가 다 매핑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매핑이 안 된 건 0이나 널로 지금 저희는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친숙하실 건데요. 보통 병원에 들어가면 EMR이 도입되지 않은 예전 그 병원에서는 OCS라는 시스템을 쓰잖아요. 그래서 EMR OCS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CDM으로 변환을 하느냐, 그거를 제가 그룹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버링 되어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 1대1로 매핑이 되는 건데, 환자에 대한 펄슨 데스 케어 사이트 프로바이더는 저희가 이제 EMR 시스템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할 때 환자에 대한 기본 테이블, 그 다음에 사망 기록이 담겨져 있는 테이블, 부서 정보, 그 다음에 직원 정보 테이블, 이런 테이블들에서 데이터를 선별을 해서 CDM에 맞는 스트럭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이제 비지트 디테일이라는 CDM 테이블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외래, 2번, 그다음 응급,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강검진, 산업검진, 여러 가지 검진들, 검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모조리 다 비지트 관련된 도메인에다가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핑 되어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데 처방 테이블들이 다 있잖아요. 병원마다. 약도 처방하고 그 다음에 검사 처방, 재료, 그 처치, 수혈, 수술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EDI 코드 체계를 가지고 적절하게 약 처방된 것들은 약에 관련된 드러그 테이블, 그 다음에 처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프로시저, 그 다음에 재료, 뭐 주사라든지 버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재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발라서 디바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검사 채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이제 메저먼트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요거는 조금씩 저장되는 CDM 테이블 타겟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처방을 저는 하나의 그룹핑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진단은 되게 간단하죠. 진단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ICD-53 코드 체계를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모든 병원들이 암센터나 그 암 환자 관리하는 그런 테이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를 해서 컨디션에다가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메저먼트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진단 검사하고 병리 검사 바이탈 사인 정도는 다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몸무게, 키, 체중, 뭐 혈압, 맥박, 뭐 이런 CBC 검사했던 자료들도 이런 것들이 다 메저먼트에 들어가고요. 검체 정보, 기록지, 수납 이런 식으로 그룹핑해서 보면 더 직관적으로 병원의 데이터가 어떻게 CDM으로 변환되는지 이해하시기 아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메인을 달랐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EMR에 어떤 테이블들에 있는 환자 테이블들에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전 처방 테이블에 있는 거를 변환을 하기로 했으면 용어를 매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테이블 중에 우리가 어떤 용어를 매핑을 하는지 보시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요. 파란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KCD7이나 그런 상병에 해당되는 건 컨디션이죠. 컨디션 하고 EDI 코드를 공통 코드로 해가지고 지금 변환을 매핑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매핑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메저먼트라든지 옵저베이션 문진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이거는 어떤 공통 코드라고 할 수가 없어서 비정형 데이터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용어팀에서 정말 열심히 진짜 수고가 많거든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다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이블들의 굵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매핑의 리소스가 들어간다. 이 정도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매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저희가 CDM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펄슨 테이블의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거 테이블 명세서 디스크립션을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해준 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이쪽은 이제 그 각각의 컬럼의 디스크립션, 한글명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문명으로 되어 있는 게 CDN 테이블에서 디파인 되어 있는 고정된 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우리가 용어를 매핑을 해줘야 되는 리소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색을 다르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펄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젠더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요즘엔 트랜스젠더나 뭐 성별을 알 수 없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젠더 컨셉 아이디는 두 가지로 해가지고 아까 8502가 아니라 07이었네요. 메일은 8507로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실정상 그 인종에 대한 컨셉 아이디는 저희가 그냥 한국인이거나 언론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지금 보면 CDM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 번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병원에서 마스킹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고요. 그 마스킹을 해준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고 임시 또 번호를 발급해서 변환을 하기 때문에 그 매핑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보관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환자 테이블은 요와 같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파란색 안에 표현해 준 게 뭐냐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다 코드화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정보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뒤에 가면 컨디션이나 드러그나 프로시저 내용을 보셔도 다 이게 코드화되어 있어서 이제 그 아틀레스 오픈토 연구할 때 이렇게 컨셉 네임을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테이블 자체적으로 보면 진짜 몰라요. 어떤 데이터인지. 그래서 펄스는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제가 이게 CT 사진이에요, CT. CT 사진이 이제 프로시저 테이블에 이제 저장되는 건데, 이거 가슴 흉부 쪽 이제 CT 사진을 찍었다고 이제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떤 테이블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아까 전에 이제 그 CDM 테이블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UID가 모든 테이블에 이제 시퀀셜하게 발급이 되고요. 환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녹색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시저 컨셉 아이디는 그 시티 오브 체스트라고 해서 지금 표준, 오모 CDM의 표준으로 되어 있는 컨셉 아이디가 변환돼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제가 임상 쪽은 아니어서 무슨 약인지 모르겠지만 그 약에 대한 컨셉 아이디와 그 다음에 타입 컨셉 아이디라고 해서 이건 처방에 의해서 한 거다라는 이제 컨셉 아이디가 발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은 또 다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컨셉 아이디가 투여 방법이 컨셉 아이디로 매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용법 식으라는 컬럼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복용 시에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어떻게 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특이하게 약은 다르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컨셉 아이디는 저희가 ED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EDI가 모든 그 컨셉 아이디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스 컨셉 아이디는 널로 저희가 변화를 합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주사기 필터인데요. 디바이스에서 요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컨셉 아이디는 요거에 실린지 필터에 맞는 컨셉 아이디가 저장이 돼서 들어갈 거고요. 얘는 EHR을 통해서 파생된, 그러니까 추출된 데이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소스의 컨셉 아이디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널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매핑될 값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샘플로 보시면 이제 마지막이 될 건데 이게 컨디션 이게 상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파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병 진단 코드에 맞는 컨셉 아이디를 매핑해서 넣어주고요. 그다음 타입에 대한 컨셉 아이디, 상병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주진단인지 부진단인지 그거에 대한 컨셉 아이디가 매핑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스는 이게 상병이기 때문에 아마 KCD 코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소스 밸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컨셉 아이디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컨디션은 스테이터스 컨셉 아이디라는 다른 테이블과 다르게 요런 컬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퇴원 진단, 파이널 진단에 대한 상태 구분 값을 컨셉 아이디로 이렇게 변한 트랜슬레이트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커런스 아이디요. 제가 이거 도메인이 컨디션이라는 테이블이잖아요. 컨디션이라는 테이블에 이건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그냥 아이덴티예요. 그러니까 순번이죠. 1번, 2번, 3번. 그래서 앞에 뭐 지금 디바이스 익스포더가 테이블 익스포저구나. 어커런스가 아니라 테이블 명 언더바 아이디는 시퀀셜한 부여된 아이디다. 모든 테이블에 있다. 그리고 퍼스널 아이디는 다 있다. 그리고 타입 아이디도 다 있다. 그리고 컨셉 아이디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스 밸류가 있으면 소스 밸류에 컨셉 아이디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상으로 아직까지는 다 널로 저장을 한다. 요것만 각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CDM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 아까 전에 아트리얼 피브리에이션에 대한 상병에 대해서 내가 앓고 있는 환자를 조회하고 싶다. 그럼 그 R이나 SQL을 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본론만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를 찍고 넘어가려고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대표적 오디시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툴은 아킬레스. 이게, 아까 전에 그거 안 보여드렸구나. 오디시, 이 사이트에서 제가 꼭 설명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위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 봐야 되는 사이트가 포럼하고 깃허브예요. 그 깃허브를 들어가 보시면 저는 CDM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CDM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ODC, github.odc 루트로 가면 여기서 커먼 데이터 모델 CDM만 쳐도 돼요. 그러면 맨 위에 커먼만 쳐도 커먼 데이터 모델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뭐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용들 패키지 오픈소스 툴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깃허브를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아킬레스 툴을 만약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패키지 다운 받아가지고 돌리면 돼요. 그래서 아킬레스나 아틀라스나 모든 소스들이 여기에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깃허브 꼭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키 여기 보면 오디시 루트예요. 이게 지금 오모 CDM 버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들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다 있거든요. 그거 어디 있었지? 여기 있다. 위키. 위키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테이블의 스트럭처랑 보케블러리 있죠. 밑에 CDM 테이블 있죠. 얘 클릭하면 컨셉 테이블에 어떤 정보들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찬찬히 뜯어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퍼스널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지?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향으로, 국내 향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익스포드, 어커런스, 이게 발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컨디션 진단명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컬럼들이 뭐구나. 거기에서 준수해야 되는 건 뭐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가 봐야 되는 게 깃허브고요. 그 다음에 포럼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디시 루트 죄송합니다. 칠게요. 오디시. 이 오디시 포럼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 이거 뭐예요? 어커런스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물어보고 같이 참여하고 연구를 하는데 좋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장표에 제가 이제 기술 지원하면서 얘기할 텐데 오디시 코리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서 모르는 거 막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킬레스를 설명하다가 사이트로 넘어갔는데요. 아킬레스는 통계를 보여주는 아마 보신 분도 많으시죠. 그 피던에 있다가 설명할 때나 아니면 이제 아틀라스 교육할 때나 이 아킬레스 통계를 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여기 환자당 데이터가 어떻게 되지? 환자당 뭐
통계가 뭐 방문이 입원이 얼마나 되고 외래가 얼마나 되고 내가 연구하려는 게 어떤 희귀병인데 그거는 통계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틀라스는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을 보시면 해외는 아까 전에 ODC가 첫 단문부터 시작해서 쫙쫙쫙 그 패스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국내로 보시면 아주대 사업단을 먼저 들어가셔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는 이 아주대 사업단의 URL을 제가 링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코리아 오디시 보셨죠? 그거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포럼. 이거는 해외 사이트지만 국내에는 오디시 코리아도 있지만 저희 회사의 포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변환을 하신 병원에서는 그 병원만의 포럼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이제 CDM 변환에 대한 거라든지 용어에 대한 거지 이거 활발하게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그쪽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 기터브는 지금 해외, 국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 하나 더 있네요. 아까 포럼 말씀드린 거. 그래서 저희가 이슈를 등록할 때 카테고리별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연구원들이나 이제 매핑 용어팀도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카테고리별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